이번에는 질든이 못다한 헬 난이도 클리어를 위해 나섰습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보다는 사냥을 힘들어하는 신입들 챙겨주다 보니 헬 난이도 정복을 아직 못했는데요. 현재 레벨 77. 이제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지옥의 성체를 나서게 됩니다. 정복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78레벨이 됩니다. 매직 세이크리드 아머는 축하 선물 같은데 필요한 옵션은 아닙니다. 평원 외곽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음 지역인 절망의 평원으로 넘어갑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네요. 질딘의 첫 세트 아이템 기록은 탕크레드의 크로우빌, 밀리터리 픽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등산용 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볼품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주었다는 기록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이주아를 만났습니다. 이미 얼지 않은 옵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끈질긴 몬스터 이상의 의미는 없겠네요. 고급5 스태프가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옵션은 마력 보호막 3스킬이 고정으로 들어가고 노바 2스킬 이상 또는 전자기장 2스킬 이상 아니면 온기라도 2스킬 이상 붙어 있으면 하는데 벌써 그런 걸 줍기에는 어림도 없겠죠. 기둥에서 유니크 배틀 해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파멸의 기사 녀석들이 그냥 주워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네요. 잘 후드려 패주고 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진의 망치 배틀 해머, 드루이드의 원소 기술 3스킬이 붙어있긴 한데 다른 옵션들이 마법사 계열 용사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 뿐이네요. 아무리 불속성 원소 기술을 다루는 드루이드가 스킬 딜레이 때문에 시전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만 보고 쓰기에는 너무 스킬밖에 없는 느낌입니다. 원소 기술 스킬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서 밀리 계열 용사인 누가 딱 떠오르기는 하니까 일단 챙겨가겠습니다. 순조롭게 다음 지역인 저주받은 자들의 도시로 넘어왔습니다. 가볍게 꽝 하나 확인해주고 넘어갑니다. 레어 서클릿인 구울 너울 서클릿입니다. 암살자 기술 레벨 2스킬이 붙어있기는 한데 그 외에는 이렇다고 할 만한 옵션이 없네요. 스킬 레벨이 중요한 트랩 계열 어쌔신이 잠깐 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용암 옆을 지나가는 불길의 강입니다. 78에서 79로 레벨업 했습니다. 보통 70레벨 때에 헬 난이도를 졸업하는 다른 용사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늦은 편이죠. 맹독호 신부 브레스트 플레이트가 나왔습니다. 오직 최대 독저항 15% 상승과 독저항 90% 상승만 보고 독특한 상황에서 입어볼 만한 갑옷이죠. 이전 프렌즈건 바바가 획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네요. 대장장이 헤파스토와 그 무리입니다. 질딘이 이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대장장이만 남았네요. 마저 후두려 패보겠습니다. 메피스토 봉인석을 오랜만에 깨부숩니다. 전리품으로 팔론이 나왔는데 헬론이 아닌 게 다행이나 싶지만 아쉽기는 하네요. 20번대 룬을 기대했는데 혼돈의 성역에 진입합니다. 여기는 망각의 기사가 자꾸 노화 저주를 걸어대기 때문에 여간 성가신 곳이 아닐 수가 없죠. 저주가 성가셨던 건지 길드에서 메이스 무기 창고를 담당하는 메이스 창고 팔라에게 집중오라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광신과 집중오라를 동시에 활성화한다면 노화 저주에도 끄떡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오르트룬과 거대 부적을 주었습니다. 거대 부적은 달리기 걷기 속도 7% 증가로 별로 필요 없는 부적이네요. 이번에는 돌론과 거대 부적입니다. 자양의 거대 부적은 생명력 28 증가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별로 쓸만하지는 않네요. 한시 방향 봉인을 풀고 광신호라 묻어있는 파멸의 기사에게 돌진했다가 피해 증폭 저주까지 받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녀석들한테는 까불면 안 되는 건데 경솔한 판단이었네요. 시체 매너 좀. 제도전에서 아이템 수습하고 전투 지시를 외치며 안정적으로 사냥에 돌입합니다. 절대로 셋 이상에게 둘러싸여 맞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죠. 민첩 구 올려주는 주얼이 전리품으로 나왔습니다. 혼돈의 성역은 질딘에게 만만치 않은 장소입니다. 체력 구슬 내용물이 요동치는 게 아슬아슬하네요. 영혼의 잠식자를 처치하며 봉인을 지키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합니다. 어그로가 이상하게 튀어 작은 희생이 발생하긴 했지만 저주나 오라 같은 잔재주가 없는 디아블로는 오히려 쉽게 처치합니다. 액트5 지역인 핏빛 언덕을 나섭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슬릴 게 없어서 다시 질딘 혼자 액트 진행을 이어갑니다. 고급 모너크입니다. 최대 내구도 10% 증가가 고급 옵션으로 붙었는데 이거 수리비만 비싸고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일단 챙겨가겠습니다. 저주를 사용하는 적만 없다면 질딘의 단단함은 일품이죠. 원거리 공격을 하는 몬스터 부대를 상대로 큰 상처 없이 해치우며 80레벨로 레벨업합니다. 길드 규칙으로 레벨이 85가 되면 원하는 루너드 베이스 재고가 있다는 가정하에 루너드 아이템을 하나 제작할 수 있죠. 용병 레아라스가 직접 사냥해서 거대 부적 하나 따왔네요. 감독관 쉔크가 자리 잡은 언덕입니다. 뛰어넘거나 공간을 이동하는 마법은 사용할 줄 모르니 몰려오는 몬스터 하나하나 처리해가며 언덕을 공성해 나가야죠. 혹한의 고산지에서 잠깐 진행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는 질딘. 이번 80레벨 달성으로 힘이 성장하면서 장만해두고 입지 못했던 인내 갑옷을 드디어 입게 되었는데요. 이건 길드에서 레벨에 맞춰 제공해준 게 아니라 용사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장비입니다. 모든 저항 옵션이 최하급이지만 감안하고 장비합니다. 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해진 스펙으로 다시 액트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장비한 인내 루너드 갑옷은 공격력과 방어력 전부를 대폭 강화해주는 밀리 계열 용사 끝판왕 같은 갑옷이죠. 바바리안들이 갇혀있는 걸 발견합니다. 아주 뛰어난 바바리안의 경우는 용사가 되지만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우는 대개 용병으로 활동하는데 이들은 용병 활동을 하다가 바알의 하수인들에게 잡힌 불쌍한 인질들이죠. 성역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니까 주변 잘 살펴보면서 15명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고원에 진입하였습니다. 허나 이 넓은 고원에서 수정 동굴을 지키는 쓰레쉬 소켓을 해치운 거 말고는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네요. 수정 동굴에서는 몬스터를 처치하며 나아가다 보니 더욱 깊은 지하층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얼어붙은 강물을 따라 계속 나아가다 보니 81레벨로 성장해버립니다. 축하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여기까지 내려온 목적은 납치가 주특기인 바알 하수인들의 또 하나의 범죄이자 또 한 명의 피해자인 아냐를 구출해주기 위해서죠. 피해자 구제가 끝나고 다음 지역인 빙하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알이 있는 세계석 성체까지 몇 지역 남지 않았네요.
산 중턱쯤 돼 보이는 얼어붙은 동토입니다. 아리아산 정상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햇볕이 드는 장소이죠. 오랜만에 에드룬 3개 지역 지나오면서 룬 하나 떨어지지 않았었기에 이 돌멩이가 더욱 반짝여 보이네요. 고대인의 길입니다. 여기도 별일 없이 심심하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거대 부적이 하나 떨어져 주네요. 번개 피해를 1에서 28 추가해주는 폭풍의 거대 부적입니다. 작은 부적이면 모를까 거대 부적치고는 수치가 아쉬워서 버리기로 합니다. 작은 부적은 화염 저항 4%와 생명력 13 증가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저항 수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생명력이 같이 붙어 있기에 종결까지는 아니어도 사용할 수준은 되겠네요. 아리아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알과 상대하기 전 고대의 바바리안들이 그 자격을 시험하는 장소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질딘의 방어력을 고대 바바리안들의 무기로 뚫을 수 있는지 역으로 시험하는 자리 되겠습니다. 결국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고대 바바리안들은 다시 석상이 되어버립니다. 질딘은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고 레벨 82로 또 성장하였습니다. 성역 침공의 핵심적 요새인 세계석 성체를 수성하기 위해 온갖 지역의 다양한 몬스터들이 선발되었지만 사냥을 취미로 즐기는 용사들 앞에서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쏟아지는 물량으로 골목 사수하는 거 미쳤습니다. 광역기가 없는 밀리 계열 용사들은 지름길 따위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해치워 나가야죠. 아니, 백스룬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득템이 없어서 질디는 성스러운 인간이라 욕심이 없어서 득템도 안 되나 보다. 그런 설정을 우겨 넣어야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고급 룬이 떨어져 주네요. 룬 습득 도감 첫 기록인 26번의 백스룬 되겠습니다. 바알의 궁전이 돼버린 파괴의 왕자의 도착을 했습니다. 백스룬도 주었겠다. 룰루랄라 콧노래 흥얼거리며 달려가다가 그 모습이 킹받았는지 폭탄 잼민이들이 죽일 기세로 따라오네요. 무섭긴 해도 멍청한 특성을 이용해서 길목에다가 잘 버려두고 갈 길 갑니다. 유니크 크로스보우인 링보라 포발리스타가 드롭되었습니다. 관통 공격과 대상 빈결이라는 효율 좋은 옵션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워낙 느린 무기 베이스인 발리스타이지만 공격 속도가 무려 80%나 붙어 있어 느리다는 단점을 상당히 만회해주는 데다가 피해 증가 옵션에 더불어 캐릭터 레벨에 비례한 최대 피해 증가 옵션까지 붙어 있는데 결국은 종결 아이템 라인에서는 밀리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는 여정을 함께 해줄 충분히 훌륭한 무기라고 생각됩니다. 눈보라포 발리스타를 평가하는 사이 어느덧 바알의 이막 직속 하수인들을 상대합니다. 뼈다귀 조립술사와 뼈다귀들은 부활과 체력 흡수가 안 되는 점 때문에 근접 밀리 계열 용사에게는 최악의 상성을 가지고 있죠. 산막 하수인인 의회원 무리를 해치우고 질딘의 레벨이 83으로 상승했습니다. 여차하는 사이 사막, 오막 하수인들도 다 해치워버렸네요. 이제 늦가기 용사 질딘의 첫 바알 사냥 시작합니다. 다른 건 볼 거 없고 레어 체인 글러브만 식별해 보겠습니다. 룬 손톱 체인 글러브. 평범하고 저조한 옵션과 수치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TDL의 베리 땡큐를 받으며 헬라니도 액트 진행을 마칩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고 이번에는 죽음을 피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잊지 않고 니울라탁을 패주기로 고통의 전당으로 향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길드 밖의 용사들이 자주 사냥한다는 핀들스킨. 유카룸이 이 기록을 시작하고는 첫 사냥입니다. 유니크 워셉터인 폭풍눈 워셉터를 주었습니다. 신성한 충격 3스킬과 번개 저항이 3에서 5까지 붙을 수 있는 셉터인데 천상의 주먹 스킬이 괜히 1붙어 있어. 레벨 제한 30이 돼버린 비운의 아이템이기도 하죠. 무기 데미지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한다면 홀리쇼크딘이 사용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신성한 충격 3스킬이 붙은 셉터를 구해서 룬워드 신성한 천둥을 제작하는 쪽이 훨씬 강력한 선택이 되죠. 이건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유동호비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교체하겠습니다. 우와, 에드룬이다. 좀 더 지하층인 고통의 전당에 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보트의 전당입니다. 니을라타 건능 잡고 돌아가서 맥주나 한잔 해야죠. 오랜만에 레어 아이템 드롭입니다. 역병 장악 라이트 건틀릿으로 오랜만에 떨어진 것 치고는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살점 갈키 팽드 나이프입니다. 강타와 치명타, 상처 악화의 대상의 방어력 감소까지 전사 캐릭터에게 중요한 옵션들이 가득한 무기인데요. 이런 무기는 월등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유의 타격 시 효과 덕분에 공격 속도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피해 수치가 하급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귀한 녀석이라 생각이 드네요. 살점 갈키 보며 감탄하다 보니 어느덧 니을라탁의 시폭 모드에 도착했습니다. 질디는 몸이 단단한 데다가 체력 흡수 수단도 다양하기 때문에 시체 폭발, 까짓 거 맞아주면서 싸워도 무방합니다. 니을라탁 옆에 졸개 몬스터가 우음 룬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백스 룬에 이어 기분 좋은 룬 득템입니다. 첫 우음 룬을 주우면서 21번, 22번, 23번 나란히 득템 기록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헬 난이도를 클리어했습니다. 그럼 끝! 인 줄 알았지만 이대로 끝내기 아쉬웠던 질딘이 보스들 한 번씩 처치하겠다며 뒤풀이 겸 순회 사냥을 하겠다고 하네요. 화염 저항 증가 수치가 1 빠지는 상급 옵션의 작은 부적입니다. 레어 등급의 엔트로피의 손가락 반지입니다. 시전 속도나 체력 흡수, 마나 흡수가 없고 저항만 봐도 별 볼 일 없으니 꽝이겠죠. 뒤풀이 순회 사냥 하나 처치 완료. 다음은 메피스토를 순회 사냥하러 증오의 사원에 왔는데 자신감이 붙은 건지 폭탄에 칼질하고 있습니다. 무지성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 터질 때 빠진 체력을 회복할 텀을 잠깐씩 줘가며 폭탄 잼미니를 터뜨리네요. 왠지 패고 싶은 파란 빡빡이를 만나서 패줬는데 유니크 크로스보우가 떨어졌습니다. 신혈세기 크로스보우는 관통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18레벨이면 비교적 초반에 사용할 수 있어서 신입에게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잘 달리다가 폭탄 잼미니에 둘러싸였습니다. 지금은 전투 지시가 빠진 상태라서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인데요. 폭탄 잼미니를 동시에 터뜨려 체력이 한 번에 빠지는 상황을 피해가며 잘 수습해봅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83레벨에서 84레벨로 또 한 단계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브렘 스파크 피스트 무리가 작은 부적을 하나 줬네요. 생명력 18짜리는 별로 필요 없어. 메피스토 해치우고 얻은 매직 등급 엘드리치 오브입니다.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네요. 다음 뒤풀이 순의 사냥감은 바알이었네요. 정신 사나우니까 가만히 좀 있어줄래? 레어 지긋지긋한 추격 본 2부 부츠입니다. 이름이 뜨끔하네요. 옵션은 꽝! 다음으로 유니크 트윈 X인 섬습격자 트윈 X입니다. 드로이드 스킬이 잔뜩 붙어있는 게
드루이드 쓰라고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스킬 옵션보다는 공격 속도나 강타 등 좀 더 밀리 계열 용사가 쓰기 좋은 옵션들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방어 옵션도 애매하게 붙어 있는 그저 그런 무기입니다. 오케이, 넌 소장용. 아이템 식별하고 떠드는 사이 질디는 다음 사냥감으로 지목한 안다리에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냥감인 두리에를 잡으러 탈라샤 무덤에 들어왔습니다. 처치하면 킬스탯 기록되는 고유 몬스터입니다. 적어도 레어 하나는 꼭 주는 몬스터이니 한 번씩 잡고 가줍니다. 가짜 무덤 황금 상자에서 탈룬이 떨어집니다. 무덤을 옮겨서 사냥하던 중 더러운 독이라는 이름의 고유 몬스터와 그 무리에게서 유니크 트런천이 나왔습니다. 노르드의 고기 방망이 트런천으로 냉기 피해가 높게 붙어있는 게 특징인 무기인데요. 공격 속도까지 붙어있어 나름 쓸만한 무기로 볼 수 있겠어요? 드디어 질딘의 이번 콘텐츠 마무리 여정인 두리에를 찾았습니다. 신성한 빙결오라 때문에 몸이 얼어붙어 공격 속도가 조금 더디어지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두리엘이 우세인 점이 하나도 없어. 별탈 없이 처치합니다. 소문난 거지답게 주워갈 건 따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남 좋은 일 하느라 정작 본인 헬 난이도 정복을 못한 질딘의 못한 헬 클리어였습니다.